안녕하세요.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. 지난번 편에서 변을 보고서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봐야 되겠죠. 내 면역의 핵심인 장을 살려주는 해법, 그 솔루션 1탄. 이번 편에서는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식이섬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? 아마 섬유질이라고 해서 껍질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 부분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데요.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, 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식이섬유들이에요. 이 프리바이오틱스들이 없으면 사실 프로바이오틱스가 몸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. 장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뭐니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식이섬유거든요. 그래서 이 식이섬유부터 조금 더 파헤쳐보고 알아보고 다음 편으로 발효음식, 유산균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채식들을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야 될까요? 문화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하루에 먹는 끼니 중에서 채식의 양이 대략 70%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사람의 치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대략 70%가 채식의 구조에 맞게 되어 있고 30%가 육식의 구조에 맞게 되어 있어서 70~80%가 채식을 해줘야지 건강하지 않느냐라는 문화인류학적인 의견이 있고요. 또 두 번째로 사람의 장은 초식동물보다는 짧고 육식동물보다는 조금 긴 7:3이나 8:2 정도 채식이 있는 정도가 적당한 비율의 장 길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채식을 먹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속에 알맹이가 맛있어서 먹잖아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껍질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껍질에는 식이섬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채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, 항염증, 항암 성분이라고 부르는 모든 성분들과 폴리페놀, 식물성 어떤 영양소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껍질에 많아요. 그런데 이런 곤란한 경우가 가끔 생기곤 합니다. 밤 껍질은 어떻게 먹을까요? 귤 껍질은요? 수박 껍질은 어떻게 할까요? 바나나는 어떻게 먹나요? 자, 이런 것들의 껍질을 먹으려 치면 맛도 없고 너무 힘들죠. 자, 이렇게 아주 억센 부분들의 겉껍질은 안 드셔도 됩니다. 이런 과일들이나 채소들은 안에 무엇이 있냐면 속껍질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속껍질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항산화, 항염, 항암 성분이 많은 영양소가 풍부하면서 특히 밤의 속껍질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위 기능이 있어서 한약재의 율피라는 약재로 써요. 그 다음에 수박에도 바깥에 있는 껍질 말고요. 안쪽에 보면 흰색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은 서과상이라는 한약재 명이 있는데 여름에 더위를 탈 때 바로 이 하얀 속껍질 부분에 영양소 부분을 섭취하게 되면 열독 증상이 내리게 됩니다. 그래서 더위를 탔을 때 속껍질을 먹어서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지만 바깥에 열 화상이 입었을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 화상을 식혀주는 작용을 하기도 하죠. 그리고 귤에서도 그 안에 있는 속껍질이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어릴 때 속껍질을 이렇게 그 하얀 껍질 있잖아요. 그거를 떼가지고 맑은 투명한 껍질 있죠. 그것마저도 이렇게 떼서 알맹이만 쏙 빼먹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영양분을 많이 없애고 그 안에 있는 당만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. 바나나도 마찬가지거든요. 제가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등산이나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타민 K라든지 칼륨 같은 것을 섭취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먹어요 라고 하는데요. 이 바나나의 좋은 성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껍질을 까고 나서 속에 일어나는 그 하얀 부분 있잖아요. 실제적인 영양소, 칼륨이라든지 비타민 K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섭취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속껍질 부분에 많다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이섬유와 함께 영양소까지 함께 챙기겠다면 이제부터는 겉껍질 뿐만이 아니라 속껍질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많이 섭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상추나 깻잎, 샐러리, 기타 등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채소들은 속껍질, 겉껍질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드시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가지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껍질까지 드시고요. 이제 겉껍질을 먹기 힘든 경우에는 속껍질까지 챙겨 먹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. 두 번째 꼭 챙겨 먹어야 될 것이 해조류들입니다. 김, 미역, 다시마, 톳, 파래, 매생이, 가시리 이렇게 해조류들이 굉장히 많고요. 김 같은 경우에 조미된 김을 먹게 되면 오히려 그 염분 때문에 오히려 안 좋게 될 수 있어서 이때 말씀드리는 김은 조미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김을 얘기합니다.
이런 해초리를 왜 챙겨 드시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단위 무게당 식이섬유 함량이 가장 높이 있어요.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을 때 해초리를 먹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게 되고요. 두 번째는 해초류 속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동시에 있는 아주 좋은 식이섬유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불용성 식이섬유는요, 대장벽에 있는 찌꺼기를 긁어내서 변을 만들고 변을 배출하는 데 원활한 작용을 하고요.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성분이잖아요.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이렇게 없애주기도 하고 역시 장의 연동 운동을 높여서 배변 활동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높은 음식들이 당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혈당이 조절 안 되는 것은 감정이라든지 우리 몸 신체의 대사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게 조절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. 세 번째 이점은 해초류 안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. 저는 음식으로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성분을 미네랄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특히 한약을 처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미네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해초류 안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왕에 식이섬유를 챙길 때 해초류를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몸에 좋은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전 세계에서 슈퍼푸드를 조사할 때 곡식 중에서 항상 빼놓지 않는 곡식이 바로 이 귀리입니다. 귀리가 그렇게 슈퍼푸드로 선정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불용성 식이섬유뿐만이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평소에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호르몬 대사라든지 몸의 어떤 순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받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편에서는 면역의 핵심인 장 건강을 좋게 해주는 솔루션 1탄으로 식이섬유를 말씀드렸는데요. 채식을 얼만큼 많이 할 것인지, 식이섬유가 풍부한 겉껍질 외에 속껍질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, 또 식이섬유는 부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해초류에 많다는 거,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껍질만 잘 먹어도 온갖 병이 나을 수 있다, 내 몸의 면역의 근본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부터 채식들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. 건강하세요.